부산 소방본부에 따르면야 최근 5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중에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가 전체의 35.9%를 차지했답니다. 추운 겨울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관련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긴데야 따뜻한 것도 좋지만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겠지야. 화재를 예방하려면 우회해야 하는지 오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류상일 동일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겨울철 화재 주요 원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뭐 난방기구 때문인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온도가 낮기 때문에 난방기구를 많이 틀게 되는데요. 네네. 그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해서 뭐 전열기가 과부하가 생긴다든가 이렇게 돼서 화재가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체감을 못해서 그렇지 화재가 하루에 한 113건 정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거의 뭐 10,000건 이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도 겨울철에 700명 이상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겨울철 화재는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 113건이요? 네. 그 10,000건은 뭐 전국 통계입니까? 하루에? 10,000건은 겨울철을 다 합하면 겨울철 3달 정도 되니까 그걸 합하면 10,000건 정도가 된다는 말씀. 아, 이거 10,000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죠? 자, 난방기구를 생각해보면 뭐 전기장판, 히터, 온풍기 등이 떠오르는데 이 사용 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화재 유형은 어떤 난방기구입니까? 네, 우선 전기장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의 춥다고 계속 꽂아 놓으시잖아요. 네. 일정 부분 사용하면 꺼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장판 과열이 나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온풍기나 히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 형태인 어떤 복사열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걸 모르고 뭐 우리 그 가연물 주변에 이렇게 놓게 되면 거기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때 열기가 나와가지고 불이 옮겨 붙게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불이 난다든가 이런 유형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화재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히터나 온풍기 앞에 뭘 둬도 뭐 따뜻하기만 하겠지 하는데 그게 이제 과열이 되면은 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기기별로 좀 사용 시 주의할 사항들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전기장판 같은 경우는 사실 겨울철만 사용하니까 겨울철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대충 구부려뜨리고 막 이렇게 접어서 놓으시게 되거든요. 네, 맞죠. 네. 그랬을 때 이제 내부 열선이 구부러지거나 뭐 끊기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겨울에 틀면 거기서 이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열선을 구부러뜨리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외부 충격이라든가 손상된 곳이 없는지 이런 걸 챙기셔야 되고 특히 전기장판은 라텍스 소재 매트리스와 함께 사용을 하면 좀 라텍스 소재 불이 빨리 옮겨 붙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온풍기 같은 경우는 말씀해 드린 것처럼 가연물이죠. 뭐 침대 이불이 됐든 옷이 됐든 일정 부분 이상 떨어뜨려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열기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 생각보다 많이 좀 떨어뜨려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멀티탭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실 때 노후된 멀티탭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가스 보일러 화재도 있다던데 보일러에서는 와 화재가 발생하는 겁니까? 보일러 같은 경우도 이제 보일러 자체만 놓고 보면 전기적인 접촉 불량이라든가 아니면 보일러의 과열이라든가 아니면 노후된 기계적인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보일러 그 가스 보일러 같은 경우 가스 누출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요. 보일러 화재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요즘 새로 생긴 아파트들은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보일러실에 확산소화기 같은 게 장착이 되어 있으면 좀 보일러실 화재 예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좀 추우시더라도 환기를 자주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해가스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보일러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야지만 화재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무엇보다 점검 미리 매매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겨울철에는 가스 보일러 사고가 많고 그 가운데서도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거든요. 와 그런 겁니까? 네, 우리가 이제 물질이 대부분 탈 때 보면 수증기하고 뭐 이산탄소 이런 물질이 발생하는데요. 불완전 연소할 때는 이제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좀 안정적인 화학 구조를 가지려면 그 사람이 들이마시게 되면 몸속 피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산소를 끌어당겨가지고 질식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질식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산탄소를 들이마시면 바로 이제 몸속에 있는 산소를 막
끌어당기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안 들여 마시는 게 이제 우리는 최대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옛날 연탄가스 뭐 때문에 일산화탄소 중독 얘기는 하지만 지금 뭐 가스보일러가 왜?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앞서도 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불안전 연소를 하게 되면 일산화탄소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모든 물질에서. 그래서 자주 환기를 시켜주면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환기를 통해서 이렇게 공기보다 살짝 무겁기 때문에 위로다가 솟아서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네네. 보일러실을 자주 환기시키고 그 주택 안에도 겨울철이라 하더라도 자주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요즘은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그 꼭대기에다가 달아놓으면 정말 벨이 울리니까 일산화탄소가 좀 노출되었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캠핑이 유행하면서 캠핑하면서 히터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텐트 안에서 부득이 난방기구 사용할 때 좀 어떤 거를 주의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텐트의 속성상 텐트가 좀 좁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또 겨울철에 그 난방기를 같이 트니까 환기를 잘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기를 안 시키니까 일산화탄소나 유해물질 같은 게 그 나올 수 있고 또 캠핑장 그 안에 좁은 공간에서 히터를 틀기 때문에 복사열로 인해서 뭐 침구류라든가 이런 거에 불이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항상 뭐 감지기라든가 이런 걸 틀어놓고 그다음에 텐트지만 그래도 벤틸레이션이라든가 이런 환기를 꼭 시켜주시는 게 이런 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캠핑을 여름에 할 때보다는 겨울에 할 때 화기 사용도 그렇고 히터도 그렇고 뭐 좀 주의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일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캠프파이어 같은 거 화목 캠프파이어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불이 다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뭐 꺼지겠지 그러고 안에 들어가서 주무시거든요. 저도 캠핑 가보면 대부분 그러세요. 근데 그게 이제 바람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산에 옮겨 붙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캠프파이어를 하고 나서 꼭 불을 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전기를 요즘은 캠핑장에 다 끌어다 쓰시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기를 끌어다 쓰는 멀티탭들이 사실은 멀티탭이 우리는 유통기한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뭐 5년, 10년씩 쓰게 되는데 멀티탭도 한 1, 2년 지나면 사실 노후화돼서 교체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멀티탭 2년 이상 사용한 그 누렇게 된 멀티탭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곳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사실은 멀티탭입니다. 그래서 멀티탭을 좀 새 걸로 자주 교체를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좀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지금 번쩍 뜨이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집에 멀티탭 한 4, 5년씩 다 쓰거든요. 맞습니다. 10년 된 것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누렇게 된 거. 근데 다 쓰는데 그게 그렇게 위험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참에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멀티탭 안 누른지 한번 보시고 좀 교체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여름 못지않게 겨울철에 차량 화재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와 그런 건지 주의할 점 좀 짚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뭐 히터도 차량에서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엔진 과열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고요. 특히 이제 냉각수 점검을 잘 하셔야 되는데 냉각수 점검을 잘 안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겨울철에 이제 과열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하고요. 최근에는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 화재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전기차 배터리 화재 같은 경우도 이제 겨울철에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각별히 우리가 뭐 그냥 일반 차량의 엔진 과열이라든가 전기차 배터리 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을 좀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하루에 화재가 113건 이상 발생하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니까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까 아까 그 아나운서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오래된 멀티탭부터 교환을 하게 되면 사실은 집에 있는 화재 예방의 어떤 첫 단추이기 때문에 화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